운명이란 참 기묘한 거였어요. 때로는 잔인하게 사람을 갈라놓고, 때로는 기적처럼 다시 이어주곤 했죠. 한 어머니의 30년. 한과 기적 같은 재회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2005년 가을, 단풍이 깊게 물들기 시작한다. 전라북도의 한 작은 마을 고즈넉한 한옥마당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실화. 이 모든 것은 한 어머니의 끝없는 그리움에서 시작됐었죠. 30년 전 한 여인이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오늘 그 운명의 아이가 사위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10월 9일 한글날 전라북도 완주군의 작은 마을 산골짜기에 자리한 200년 된 고택에서 특별한 혼례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이곳은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지키는 마을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옥마당에는 붉은 비단이 펼쳐지고 떡과 과일이 차려졌어요. 오늘은 이 마을에서 자란 처녀 김미선이의 혼례날이었죠. 신부 미선이의 어머니 이정순 씨 62세 오늘만큼은 기쁜 마음으로 사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30년간 찾아 헤맨 그 아이를 만나게 될 줄은 말이에요. 마을 어기부터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기 신랑 일행이 온다라며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전통 혼례복을 입은 신랑 일행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신랑의 이름은 박준호 36살 서울에서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청년이었어요. 미선이와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10년을 연애했다고 했죠. 준호는 키가 훤칠하고 인상이 선했어요. 정수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신랑 일행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신랑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었죠. 정순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신랑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정순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 얼굴 저 눈매. 저 이마의 점 모두가 30년 전 사라진 아들 준호와 너무나 닮아 있었죠. 정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마을 언니가 정순아 괜찮아? 많이 떨리지라고 물었어요.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그래요라고 정순은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신랑을 쫓고 있었죠. 전통 혼례식이 시작됐습니다. 주례를 맡은 마을 어르신이 오늘 이 좋은 날에 두 남녀가 백년가약을 맺으니라고 말했어요. 신랑 신부가 서로 절을 올렸죠. 그런데 신랑이 절을 하며 팔을 내밀 때였어요. 한복 소매 사이로 손목이 드러났는데 거기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때는 1975년 정월 대보름 완주군 봉동장터는 그날따라 더 북적였어요. 대보름 장날이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았죠. 젊은 정수는 당시 32세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하며 6살 아들 준호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똑똑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다니는 착한 아들이었죠. 그날도 정수는 준호의 손을 잡고 장을 보러 나왔어요. 준호야, 어머니 손 놓으면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내 어머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장터에서 옷감을 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이 무명 얼마예요라며 장사하는 아주머니와 흥정을 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에 느껴지던 준호의 손이 사라진 거예요. 정순이 고개를 돌렸을 때 준호는 이미 보이지 않았죠. 준호야 박준호야라고 정수는 목청껏 불렀습니다. 사방을 뛰어다니며 찾았어요. 장터 구석구석을 다 뒤졌죠. 하지만 준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순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내 아들 우리 준호 어디 갔어라며 울부짖었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함께 찾아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파출소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관들이 나와 장터 일대를 수색했죠. 하지만 준호는 종적을 감춘 상태였습니다. 언제부터 안 보였어요? 라고 경찰이 물었어요. 1시간쯤 전부터요. 제발 우리 준호를 찾아주세요 라며 정수는 경찰관 앞에 무릎을 꿇었죠. 남편도 달려왔어요. 두 사람은 밤새 장터 주변을 헤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수색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죠. 전단지를 만들어 온 동네에 붙였습니다. 6살 남자아이를 찾습니다. 박준호 키 115cm, 왼손 손목에 흉터가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손목의 흉터는 6개월 전 개울가에서 놀다가 돌에 부딪혀 생긴 것이었죠. 병원에 가서 5바늘을 꿰맨 상처였습니다. 정수는 그 흉터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경찰은 수사를 중단했죠. 죄송합니다. 더 이상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말만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가 굿도했죠. 제발 우리 준호가 살아만 있게 해주세요 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집안은 점점 기울어 갔어요. 정순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준호가 보일 것 같았고 저녁에 잠들 때는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3년 후 딸 미선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 한켠에는 항상 준호가 있었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정순은 준호를 잊지 못했습니다. 30년이란 세월 동안 정수는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30년 동안 준호도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었죠. 혼례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큰 절을 올리고 나서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순서였어요. 이제 신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사회자의 말이 들렸죠. 신랑 준호가 정순 앞으로 다가왔어요. 정순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어요. 그때였어요. 한복 소매가 걷히면서 손목의 흉터가 정순의 눈앞에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정순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 흉터, 저 위치, 저 모양 모두가 30년 전 아들의 흉터와 똑같았죠. 어머님, 사위 박준호 인사드립니다라고 준호가 말했어요. 정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마저 30년 전 어린 준호의 목소리 톤과 비슷한 것 같았어요. 라고 정순은 겨우 대답했죠. 주변 사람들은 정순이 너무 기뻐서 말을 잇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저 아이가 혹시 내 아들일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30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저 흉터는 우연이라기엔 너무 똑같아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죠. 혼례가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떡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축하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정수는 계속 준호를 관찰했습니다. 준호의 걸음걸이, 말투, 손짓 하나하나가 30년 전 아들과 겹쳐 보였어요. 특히 왼손으로 음식을 먹는 모습. 정순의 아들도 왼손잡이였죠.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옆에 앉은 친구에게 저기 저 신랑 말이야. 혹시 어디서 자랐는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가 저 친구 서울서 자랐다던데. 부모님이 입양을 했다나 뭐라나라고 대답했어요. 입양이라는 단어에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입양이요. 언제쯤 입양을 했대요라고 정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글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주 어렸을 때라던데라는 대답이 들렸어요. 정수는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선 정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내 준호라면? 그럼 우리 미선이와 결혼을 한 거잖아. 남매끼리라는 생각에 정수는 현기증을 느꼈죠.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정수는 신랑 부모를 찾아갔어요. 실례지만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신랑 아버지 박철수 씨와 어머니 최영희 씨가 정순을 따라 조용한 사랑채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철수가 물었어요.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준호가 어렸을 때부터 키우신 아들인가요? 라고 물었죠. 영희와 철수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실은 준호는 저희가 입양한 아이입니다. 정순의 눈이 커졌어요. 언제 어디서 입양하셨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영희가 1975년이었어요. 보육원에서 만났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975년이라는 말에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건 준호가 사라진 바로 그 해였죠. 어느 보육원이었나요? 라고 정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전주에 있던 사랑의 보육원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라는 대답이 들렸어요. 정수는 그 보육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찾아다닐 때. 그곳도 여러 번 갔었던 곳이었죠. 그때 그 아이 상태가 어땠나요? 라고 정순이 물었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름도 나이도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죠. 충격 때문인지 말도 거의 못했고요. 라고 철수가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그 아이를 보자마자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입양을 결심했죠. 혹시 그때 그 아이 손목에 흉터가 있었나요? 라고 정순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왼쪽 손목에 있었어요. 보육원에서는 어디서 다쳤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희와 철수는 놀라서 어머님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죠.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30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이름도 준호였고 6살이었죠. 그리고 왼쪽 손목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순간 세 사람 모두 말을 잃었어요. 철수가 그럼 설마라고 중얼거렸죠. 정순이 말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준호가 제 아들이라면.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라는 딸 미선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미선이와 준호가 함께 서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라고 미선이 걱정했죠. 아니다, 괜찮아라고 정수는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만약 준호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미선이와 준호는 남매가 되는 거야. 그럼 이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신랑 부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죠. 저희도 밤새 생각했는데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철수가 답했어요. 며칠 후 전주의 한 병원에서 두 가족이 만났습니다. 준호와 미선이도 함께 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병원에 오시라고 하시고라고 미선이 물었죠. 정수는 두 사람을 앉히고 말했습니다. 미선아 준호 씨.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30년 전에 어머니한테는 오빠가 있었단다. 미선이가 놀라며 오빠요.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정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의 오빠였어. 그런데 6살 때 장터에서 잃어버렸지.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알게 됐어. 준호 씨가 입양하라는 걸. 그것도 30년 전 같은 해에 보육원에서라고 말이야. 미선이가 그럼 설마라고 중얼거렸죠.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려고 해 DNA 검사를 말이야. 준호가 말했어요. 저도 제 정체성에 대해 항상 궁금했어요. 부모님이 입양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친부모가 누군지는 몰랐거든요. 하지만 어머님 만약 제가 정말 어머님의 아들이라면 나고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결혼은? 병원 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간단한 검사입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라고 의사가 말했죠.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준호가 내 아들이었으면 하지만 동시에 미선이와 남매가 아니었으면이라는 모순된 기도였죠.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 집 사위가 알고 보니 친아들일지도 모른대라는 말들이 돌았습니다. 그럼 딸하고 아들이 결혼한 거 아니야. 큰일 났네라는 수군거림도 들렸어요. 미선이는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도 서울로 돌아가지 못하고 부모님 집에 머물렀죠. 진실을 알기 전까지 이 혼례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병원에 모였어요.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의사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DNA 일치도 99.99% 모자 관계가 확실합니다라는 말이 떨어졌어요. 정순이 주저앉으며 준호야 내 아들 준호야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진짜 어머니시네요. 30년 만에 어머니를 찾았네요 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미선이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빠와 저는 남매잖아요. 우리 결혼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도 미선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미선아 이런 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미선이가 소리쳤습니다. 10년이에요. 우리 10년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남매라니 이게 말이 돼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정수는 30년 만에 아들을 찾았지만 동시에 딸의 행복을 빼앗은 것 같아 가슴이 찢어졌죠. 준호의 아버지 철수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우리가 내 친부모를 찾아주려고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저를 30년간 아들로 키워주셨잖아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병원을 나선 가족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기적 같은 재회였지만 동시에 잔인한 운명이기도 했죠. 그로부터 이틀 후 정순의 집에 신랑. 아버지 철수가 찾아왔어요. 정순 씨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라고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준호에게도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정순이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철수가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의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정순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죠.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내 영희와 저는 준호를 입양하기 전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영희에게는 전에 남편이 있었습니다라고 철수가 말했어요. 정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영희의 전 남편은 정순 씨 당신의 오빠였어요 라는 말에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오빠요. 그렇습니다. 정순 씨 오빠 이동진 씨 맞습니까? 라고 철수가 물었어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오빠 맞아요. 그런데 오빠는 3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영희와 동진 씨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동진 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로부터 2년 후 영희와 제가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고 난 뒤 준호를 입양했죠. 그러니까 준호는 동진 씨의 피를 받지 않았어요. 영희와도 혈연 관계가 없고요. 정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준호와 미선이는 라고 물었죠.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어요. 준호는 당신의 친아들이 맞지만 미선이와는 남매가 아닙니다. 미선이는 동진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니까요. 정수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준호가 사라진 게 1975년이었고 오빠가 돌아간 게 1972년이었어요. 그리고 미선이는 1978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미선이는 오빠의 딸이 아니라 나와 지금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고, 준호는 내 친아들이지만 오빠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두 사람은 혈연 관계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철수가 모든 사실을 설명했어요. 준호와 미선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죠.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미선이가 물었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으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준호가 미선이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선아 너무 힘들었지. 미선이도 울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같은 한옥마당에서 다시 혼례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여는 혼례였죠. 정수는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 사위가 되는 기쁨을 누렸어요. 아들도 찾고 사위도 얻은 셈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참 기구한 인연이네 하지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연이 어디 있겠어라는 말들이 오갔어요. 준호가 정순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30년 동안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죠.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운명은 그들을 끊어놓고 다시 이어주었어요. 가족의 비밀과 진실은 때로 잔인했지만 사랑은 결국 길을 찾아왔습니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었어요. 혈연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어 진정한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죠. 이것이 바로 2005년 가을 전라북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된 것입니다. 현재 이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진실한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이야기 속 여정이 시청자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의미를 전달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